안녕하세요. 당신의 그 지식과 경험, 이거 정말 보물상자잖아요. 오늘 그걸 같이 한번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 당신께서 직접 공유해 주신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 엑스퍼트 시크릿즈 원서죠. 이 책 아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좀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만들까? 고민할 게 딱 찾는 책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게 그냥 정보만 파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그들을 정말 열정적인 지지자, 그러니까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평생 고객? 네, 그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담겨 있어서 좀 특별하죠. 오늘은 당신의 그 지식과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운동이요? 처음 들으면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책에서 러셀 브런슨이 어떤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갔다가 좀 충격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 네네, 그거요.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움직임, 그 운동에 감동해서 막 눈물까지 흘렸다면서요. 그렇죠. 솔직히 제품 발표회에서 그런 광경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운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 관계로 끝나는 고객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나 신념 같은 걸 공유하는 참여자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네. 이런 운동은 제품 기능 개선만으로는 얻기 힘든 깊은 충성도나 뭐랄까 자발적인 확산 같은 걸 만들어내거든요. 브런스는 그래서 성공적인 운동에는 세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기둥이요? 어떤 거죠?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길잡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죠. 저요? 네. 사람들은 좀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명확하게 방향을 딱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렇죠. 둘째는 기존 방식의 그냥 약간의 개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요? 네. 사람들은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더 좋은 CD 플레이어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팟. 네, 주머니 속의 천곡.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음악 경험? 그걸 제안했던 것처럼요.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이거 확 와닿네요. 그럼 마지막 기둥은 뭔가요?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대의 명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 같은 거예요. 미래 비전? 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면 이런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죠. 예를 들어 클릭퍼널스가 퍼널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당신 비즈니스랑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희망이랑 소속감을 주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질 때 사람들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서 당신의 운동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전문가로서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또 함께 나아갈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와, 이거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 구체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가슴이 뛰는데요. 맞아요. 이걸 잘 설계하면 진짜 뭐 가격 경쟁 이런 거 벗어나서 강력한 팬덤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 판매를 넘어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전문가 또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전문가 행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좀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책에서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5단계 여정을 제시해요. 5단계요? 네, 처음에는 그냥 특정 분야의 매력을 느끼는 몽상가에서 시작해서 정보를 막 탐색하고 배우는 기자, 그리고 배운 걸 자기만의 틀로 만드는 프레임워크 제작자,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치를 제공하는 봉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전문가 길잡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5단계라? 근데 여기서 기자 단계가 좀 흥미로웠어요. 이미 성공한 다른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이 왜 꼭 필요할까요?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나요?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한계가 좀 명확해요. 기자 단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랑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 시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아, 러셀 브런슨 자신도 그랬잖아요. 수십 년간 성공적인 마케팅 캠페인으로 1억 달러 이상 벌었던 빈스 제임스 같은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그 노하우를 단 몇 시간 만에 확 압축해서 흡수했다고. 패와 좀 편협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하긴 성공한 사람들 경험만큼 값진 교과서는 없겠죠? 그럼 프레임워크 제작자는 뭔가요? 그냥 배운 걸 정리하는 수준인가요?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이랑 자기 경험을 결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스템 또는 지도, 그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단계예요. 아, 시스템이나 지도. 핀 페리스가 좋은 예죠. 그 사람은 전문가들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기를 인간 기니피그 삼아서 아이디어를 막 실험하고 검증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 같은 결과물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만의 검증된 방법론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뭐랄까 당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레시피라 듣기만 해도 멋진데요. 근데 책에 나온 그 프랭크 에버그넬 이야기도 진짜 인상 깊었어요.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실제 주인공이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대학 강사가 됐는데 자기가 가르칠 사회학 과목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보다 딱 한 챕터만 먼저 읽고 강의를 했다는 거. 그렇죠. 그걸 보면서 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야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도우려는 사람들보다 딱 한 걸음만 앞서가도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확 내려놓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초기에는 무료로 도움을 주면서 경험이랑 신뢰를 쌓는 봉사자 단계도 강조돼요. 아, 봉사자 단계? 네. 러셀 브런슨도 그 드루 캐놀이라는 친구의 오가니파이라는 회사 퍼널 구축을 무료로 도와주면서 실력을 입증하고 큰 성공 사례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례 유명하죠. 이렇게 먼저 가치를 제공하는 경험이 결국 더 큰 기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의 전문성을 어떤 프레임워크로 만들고 초기에는 어떻게 봉사하면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전문가로서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할 텐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 아무도 귀 안 기울이고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소리 하면 저 사람 뭐지? 하고 외면당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딱 그 중간이 어려워요. 그런스는 이 중간 지점, 생산성 영역, 프롤리픽 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주신 데이브 아스프리의 방탄커피 사례가 되게 재밌었어요. 커피에 버터를 넣다니. 네, 그 방탄커피는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생산성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터무니없는 미친 영역도 아닌 그 사이의 지점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 사이. 네. 이 영역의 메시지는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돼? 싶으면서도 혹시 하는 호기심을 자극하죠. 어느 정도 논란이나 의견 대립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팬덤으로 이어진다고요? 보통은 좀 피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너무 안전한 주류 메시지는 사실 아무런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묻히기 쉽거든요. 하긴 그렇죠. 반대로 예를 들어 태양만 보고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이런 미친 영역의 주장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서 소수의 극단적인 추종자 말고는 설득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생산성 영역은 기존의 통념에 좀 도전하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나 스토리가 뒷받침될 때 사람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강한 인상을 남겨요. 커피에 버터를 넣으면 두뇌 활동이 좋아진다는 주장은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이유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이런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달준 고객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함께 지지하고 막 전타하는 열성적인 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극화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약간의 논쟁을 일으킬 용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당신의 메시지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혹시 너무 안전하게만, 너무 둥글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매번 그렇게 논쟁적인 걸 만들기는 어려울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브런슨이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라, document, don't create 라는 조언을 해요. 기록하라.
네, 매번 완벽하고 기발한 콘텐츠를 창작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당신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 있잖아요. 배우고 깨닫는 과정 자체를 꾸준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아, 실제로 그가 파산 직전에 완전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일 차 안에서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과정을 공유했던 이야기.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거 보고 뭐 거창한 스튜디오나 장비가 아니라 그냥 기록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정성은 그런 꾸준한 기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딱딱한 설명만으로는 사람들 마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저도 예전에 발표 같은 거 할 때 논리적으로는 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청중 반응이 좀 미지근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있죠. 누구나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브런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피파니 브릿지라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강조하던데 심지어 광고비 하나 없이 150만 사용자를 모은 스크립트의 비밀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에피파니 브릿지는 말 그대로 깨달음의 다리예요. 깨달음의 다리? 네. 당신이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 그러니까 배경에 놓여 있었고 또 어떤 계기나 길잡이를 통해서 결정적인 깨달음, 즉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했는지 이게 새로운 기회 발견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결과 프레임워크죠. 를 아주 생생한 스토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신이 겪었던 그 감정의 굴곡 있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 이걸 청중하고 공유해서 그들이 논리적인 이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마치 다리를 건너서 당신의 세계로 넘어오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다 싶었던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군요. 와,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강력할까요? 사람들은 정보 그 자체보다 스토리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고 또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아, 설명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이렇게 감정적인 다리가 놓인 후에 전달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복잡한 개념 설명해야 할 때는 그것은 마치와 같아요. 같은 쉬운 비유를 써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쉽게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 사람들은 제 똑똑한 논리가 아니라 제 깨달음의 여정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누군가의 그런 진솔한 경험담을 들었을 때 더 깊이 감명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에피파니 브릿지 소리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겪었던 가장 큰 문제, 도움을 주었던 길잡이,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그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데요. 이렇게 운동을 만들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강력한 메시지랑 스토리까지 다 준비했다면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오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제 제품 사세요, 제 서비스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이 필요할 텐데요. 책에서는 스택 슬라이드라는 걸 활용하라고 하던데 이건 또 뭔가요? 아, 스택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 당신의 제안이 가진 총 가치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미적으로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가치를 극대화한다. 네. 마치 햄버거에 패티 쌓고 치즈 쌓고 야채 쌓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당신의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 위에 고객의 성공을 도와줄 추가적인 가치 요소들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아, 쌓아 올리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핵심 제품이 온라인 강의다. 그러면 그 위에 워크북, 템플릿, 커뮤니티 접근권, 보너스 Q&A 세션 이런 걸 추가하는 식이에요. 중요한 건 각 요소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마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처럼 하나씩 딱 보여주면서 각각의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가치들을 전부 합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냥 이것저것 묶어 파는 그 번들 상품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냥 묶음이 아니라 훨씬 전략적이죠. 목표는 고객이 지불하는 실제 가격보다 제안의 총 인지 가치, 그러니까 느껴지는 가치가 최소 10배 이상 높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10배요? 와. 네. 와, 이 가격에 이 모든 걸 다 준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요? 그게 뭔가요? 단순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무작정 막 쌓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잘못된 믿음들 있잖아요. 그런 걸 깨트려주는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깨트린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고객이 나는 기술을 잘 몰라서 이거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용하기 쉬운 템플릿이나 단계별 가이드 영상 같은 걸 스택에 포함시켜서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거죠. 아하. 또 이걸 배운다고 해도 내가 실제로 고객, 그러니까 트래픽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다면 트래픽 확보에 대한 보너스 교육이나 성공 사례 인터뷰 같은 걸 추가할 수도 있고요. 고객의 마음속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주는 요소들로 스택을 구성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강력한데요? 제안 자체가 고객의 그 반론, 국정거리, 그거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리 답을 주는 거죠. 그럼 기회의 스택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스택 슬라이드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회의 스택은 제안의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고객한테 매번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려고 하면 고객은 혼란스러워하고 신뢰를 잃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이것저것 막 들이대면. 네. 대신 고객이 이미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핵심 기회, 예를 들어 온라인 비즈니스로 성공하기라던가 건강한 몸 만들기 같은 거요. 그런 걸 중심으로 그 기회를 더 잘 실현하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들을 스택처럼 쌓아 올려서 제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클릭퍼널스가 처음에는 퍼널 구축 소프트웨어, 이게 핵심 기회죠. 이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퍼널 설계 교육, 퍼널 카피라이팅 툴, 퍼널 컨설팅 이렇게 퍼널이라는 핵심 기회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안하는 것처럼요.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여정을 단계별로 돕는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새로운 미끼를 계속 던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미 낚은 물고기를 더 잘 요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당신의 제안은 어떻게 스택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고객의 숨겨진 불안감이나 잘못된 믿음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와,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잘 설계된 제안은 그 자체로 고객의 성공을 위한 로드맵이 됩니다. 오늘 러셀 브란슨의 브랜드 설계자를 통해서 당신의 전문성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강력한 영향력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운동을 만들고 또 이끌어갈 전문가로 성장하는 그 5단계 여정, 그리고 주류와는 차별화되면서도 사람들을 사로잡는 생산성 영역의 메시지 발굴 방법, 논리가 아니라 감성으로 연결되는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고객의 심리적 장벽까지 허무는 스택 슬라이드를 활용한 거부할 수 없는 제안 설계까지. 와, 정말 실용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통찰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모든 전략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청중의 여정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주인공이 아니라 길잡이. 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청중, 즉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수단이자 지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당신의 스토리는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위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브런슨은 퍼널 하나만 잘 만들어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서 퍼널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더 큰 의미가 있죠. 어쩌면 당신의 그 고유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운동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당신만의 강력한 시스템 혹은 스토리, 바로 그 하나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잠재 고객들을 사로잡고 또 변화시킬 당신만의 결정적인 하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